Drop it. TBS FM. 현재 상황 문제 파악 맥락에 집중 묵직한 질문 흔들리지 않는 중심의 축 최일구 몸쪽 꽉 찬 돌 짚고 쇼미더 뉴스 세상을 바라봐 어제의 뉴스가 오늘의 변화 쇼미더 뉴스 진실을 찾아봐 오늘의 뉴스가 내일의 역사 쇼미더 뉴스 꼭 알아야 하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뚱커벨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신 예약해야 됩니다. 뚱블리 정상근 시사 전문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코너 끝에 방송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배 수장님 뭐죠? 혼돈의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참 어젯밤 오늘 새벽 사이에 뉴스 영상을 보니까 아비규환이더라고요. 네. 실제 그 비행장에는 탈출하기 위한 인파로 이제 장사진을 이루었는데요. 이륙하려고 하는 비행기에 매달려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실제로 비행기가 이륙했는데도 동체에 매달려 있던 사람이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이 떨어지게 나가지 않아서 이륙과 동시에 추락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 연출됐고요. 실제로 이제 군 수송기에서 그랬었죠. 네, 미군이 이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격을 하면서 지금 정확하게 사망자 숫자가 밝혀지지는 않는데 뭐 5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카불이 아프가니스탄의 이제 수도입니다. 그런데 카불 주변에서 국외로 탈출하기 위한 이제 이웃 국가가 이제 파키스탄이죠. 파키스탄 등지로 이제 탈출하기 위한 행렬이 차량 수천 대가 도로에 묶여 있는 모습도 연출됐는데 이 모습을 보고서 또 이제 미국 대사관으로 대형 헬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서 마치 1970년대의 베트남 같았다, 사이공 같았다라는 이야기가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1975년에 그 남비에트남 사이공 함락됐을 당시 미 대사관 옥상에 헬기 착륙했던 그 장면, 그걸 떠올리게 됐는데 그 장면이 미스 사이공이라고 하는 유명한 뮤지컬의 또 내용 속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장면 봤어요, 정상 기자? 그 군 수송기에 네네. 워낙 150명 정도 부대원이 타야 되는데 600에서 한 700명 정도 되는 아프간 주민들이 타고 있었던 거. 네, 빽빽하게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배 수장이 이사이공 그 뮤지컬 얘기했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우리 국제시장에 영화 있었잖아요. 네네. 그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때 그 장면하고 또 오버랩 되는 것 같고. 그때 그 배가 메르디스 빅토리오죠. 그렇습니까? 네네. 예.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탈레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재점령하면서 가장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이제 여성 인권하고 어린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이 이슬람 여성들의 상징 같은 것이 히잡이죠. 그러니까 히잡은 지금 얼굴을 제외하고 몸의 대부분을 가리는 옷인데, 그런데 탈레반은 이 부르카라고요. 이 아예 얼굴도 이 망사로 가리는 복장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히잡하고 부르카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이 얼굴은 가리는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부르카는 완전히 가르는 거거든요. 네, 아예 그냥 맨살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남자들도 옷인데. 그 탈레반 근본주의자들이잖아요. 네네. 수염 면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지금 여성들에게 입으라고 강요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탈레반 집권이 유력해지니까 이 카불에서는 부르카가 원래 한 3,000원 정도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최근에는 이제 3만 원 정도까지 10배나 넘게 급등을 했는데 지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워낙 그 수요가 급증하니까. 네. 지금 탈레반 측은 뭐 정권 이양 후에도 여성 인권이 보장될 것이다. 뭐 히잡만 쓰면 뭐 교육과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고 또 혼자 집 밖에 나가는 것이 허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에 이 탈레반이 점령한 지역들을 보면 그 여성들이 부르카를 강제로 입어야 했다라고 하고요. 또 남자의 동행 없이는 외출도 할 수 없고 그리고 12살 이상 여자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살이 넘어가면 이 탈레반 조직원들과 강제로 결혼시키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과거에는 그 만약에 남성이 여성을 지목해서 뭐 간통을 했다 이렇게 주장만 해도 여성을 사형시키는 끔찍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성 인권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 CNN 기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카불에는 거리에 여성들이 확 줄어들었다라고 하고요. 집안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CNN 기자도 여성인데 이 탈레반 대원이 이 여성 기자에게 당신은 여자니까 저리 가 있어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그 전해지고 있습니다. CNN 보도로 그런 게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서 유엔이 나섰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탈레반이 유엔 말을 듣겠습니까?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미국 등 좀 강대국들이
영국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여성 또 아이 인권을 위해서 사실상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나서 줄지가 아직 의문입니다. 이제 뭐 카불이 함락된 마당에 미국 대사관도 전부 전원 철수한 거 아니겠어요? 참 걱정입니다. 예. 근데 또 이 와중에 그 아프간 대통령이 이제 전 대통령이 되겠네요. 전 대통령. 항복을 했으니까. 조금 전에 허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헬기에 못 들어갈 정도로 돈을 갖고 도망가다가 이 놓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헬기 타고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어느 나라로 도망을 간 걸로 보입니까 지금? 유력하게는 우즈베키스탄 이웃 국가거든요. 가장 가까운 이웃 국가인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유력 보도인데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인데 그래도 아니 국민들을 인솔하고 지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 담보해야 되는 대통령이잖아요. 예. 그런데 먼저 달아났습니다. 그리고 최일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차 4대에 실렸던 돈도 다 못 가져가서 네. 일부는 활주로에 남겨줄 정도였는데 지금 보도되는 걸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이 유력한데 오만으로 가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국행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란 매체는 미국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란하고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밝힌 이유입니다. 왜 먼저 떠나느냐. 알자지라 보도에 따르면 본인이 가지 않으면 더 큰 사태가 터질 것이다. SNS 그 와중에 또 글을 남겼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자지라 보도가 이제 보도를 한 것인데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끝까지 목숨을 잃더라도 국민을 또 카불 시민들을 지켰어야 되는데 먼저 떠나면서 더 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먼저 떠났다. 말이 안 되죠. 예. 거기다가 국민들의 세금이겠죠. 돈까지 착취는 아닙니다만 돈까지 이 착복을 해서 가져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돈이 아무래도 뭐 또 달러가 아니겠을까 추측이 돼요. 그럴 가능성이 그 부분에 높죠. 대해서는 네. 보도가 안 나오는데 이 나라가 또 워낙 또 부정부패가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미국이 20년 동안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조 원을 쏟아부었다는데 네. 그 상당량이 이런 정권 실세한테 돌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 돈이 아닐까 그런 추측이 되는데. 네. 자, 정 기자, 미국이 그 아프간하고 협상 중이다 이런 이야기는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프간 특사가 있는데 이 미국의 미국의 아프간 특사가 이 탈레반과 계속 협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논의의 일부는 건설적이었다라면서 이 탈레반의 말보다는 행동을 주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미국에서 유출된 이 미국 정부 당국의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은 미국은 이미 카불이 이 수주 안에 함락되고 이 아프간 정부가 90일 이내에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예상을 이미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중국과도 지금 탈레반이 접촉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국은 그 탈레반하고 이 신장 위구르 지역의 그 이슬람 종파가 같다 보니까 이 아무래도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전전긍긍하는 모습. 같은 순위파라는 거 아니에요? 탈레반하고? 네,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달 말에 이 텐진에서 이 탈레반 2인자와 회담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 왕이 부장이 이 신장 위구르의 분리 독립하는 주장을 하는 단체와는 좀 선을 그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야만이 탈레반이- 우리 자기네 중국이 네. 아프가니스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탈레반은 뭐 중국에 해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약속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중국은 긴급하게 외교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신장 위구르는 안정되게 가져가면서 탈레반 쪽에 지금 던지는 메시지는 도와주겠다, 재건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우면 어때? 정치적으로 신장 위구르는 건드리지 마라 이런 걸 제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 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에 중국의 핵 경납고도 거가 있는 그렇죠. 네. 아주 군사 유충지라고 하더라고요. 자, 요거 건과 관련해서 자 제일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우리 교민의 안전인데요. 어떻게 돼 네, 있습니까? 안전하게 탈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우리 국민들은 다 탈출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랬던 이유가 미군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모두 미군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니었는데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미리 연초에 MOU를 미군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아서 미군기가 탈출할 때 미리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아주 잘했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쇼미더뉴스 정상 기자 어떤 뉴스예요? 네, 두 번째는 네, 잠시만요.
네, 두 번째는 국민의힘 내홍 절반의 봉합입니다. 네. 왜 멈칫했어요? 아 이게 잠깐 이게 컴퓨터가 움직이지 않아가지고요. 아 네. 그래요? 노트북을 보시느라고. 네네. 네, 알겠어요. 괜찮아요. 네. 지금 뭐 국민의힘이 정말 안에서 많이 지금 다투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곧 정리된다. 이준석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논란이 크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하고 전화 통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 김재원 최고위원한테 전달을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오늘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그 원희룡 전 지사한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고. 뭐 토론 한두 번 하면 정리된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 원희룡 지사도 본인이 그런 얘기를 이준석 대표에게 들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가 보고 겪을수록 이준석 대표가 자아도취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총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 내도 그렇고 당 바깥쪽도 그렇습니다. 우선 최근에는 이제 신지호 윤석열 캠프의 총괄 부실장이 탄핵도 언급을 한 바가 있었고요. 또 원희룡 후보 비롯해서 대선 후보들도 아니 이거 윤석열 후보하고는 갈등을 해서 오히려 당 경쟁력을 갉아먹고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판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 이준석 후보가 정치적 논평을 너무 많이 한다. 이건 실제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했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심지어는 당 지도부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이제는 이준석 릭스크라고 불러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엔 또 안산 선수, 양궁의 안산 선수가 이제 페미니즘 논란을 겪으면서 올림픽 기간 중에 네, 그렇죠. 여성 지지율까지도 떨어져 나가는 현상이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이제 좀 뭐 더 정교해지고 정리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이준석 대표 비판하는 그 SNS 글 밑에다가 좋아요를 눌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 정준규 전 바른미래당 이 전국 장애인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썼는데 이 유승민과 홍준표는 윤석열을 향한 내부 총질, 그러니까 팀킬에만 몰두하고 윤석열 저격조 마당쇠로 뛰고 있는 것이 이준석이다 이런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유승민, 홍준표와 이 또마니 이준석은 국민 유권자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여기에 좋아요를 눌렀다가 예. 이후에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이제 윤석열 전 캠프 측에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좋아요 표시는 윤석열 전 총장이 한 게 아니라 이 페이스북 관리자가 있는데 이 관리자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된 줄 알고 무심코 좋아요를 눌렀는데 그게 윤석열 전 총장의 공식 계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누른 게 아니다. 네, 페이스북 관리자가 있는데 실수로 눌러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페이북을 안 해서 그런데 거기 밑에 뭐 좋아요 이런 걸 누르면 아무개 이게 이름이 떠요? 이름이 뜨죠. 네, 누가 좋아요 눌렀는지 누가 볼 수 좋아요를 있습니다. 누르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두 분은 페이북 다 하십니까? 네, 아주 뭐 매일같이 하지는 않아도 예. 뜨문뜨문 하고 있습니다. 홍상근 기자. 저는 예전에 했다가 뭐 최근에는 저도 이제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그게 다 보이는군요. 네. 누가 좋아요 나빠요도 있어요? 뭐 요새는 뭐 싫어요, 뭐 싫어요?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정상훈 기자 설명대로 물론 윤석열 후보가 오작동을 하거나 본인 스스로가 눌렀던 건 아니죠. 좋아요라는 표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캠프 담당자가 자기 SNS 계정과 윤석열 후보의 계정을 혼돈했다는 것도 잘 이해가 사실은 안 되거든요. 네. 그만큼 요즘같이 민감하게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당하고 있는 때라면 좀 더 정신을 바짝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도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잠시 후에 이제 정상훈 기자가 이야기하겠지만 또 다른 이 효창공원을 방문했을 때도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그런 실수가 있을까? 아니면 오해를 살 만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한 청취자께서 오해입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예. 자 그리고 일단 내일 1차 토론회 열리기로 돼 있던 거는 오늘 논란 끝에 내부에서 이제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네, 이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그 토론회였는데요. 일단 토론회는 그 이준석 대표가 뭐 한 발 물러서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토론회는 취소가 된 상황이고요. 그 당 대변인에 따르면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예정된 토론회를 취소하고
대신 25일에 이 비전 발표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전 발표회지만 정책 발표회네요. 그러니까 네네, 뭐 정책 이름만 발표회인데. 달리하는 거지. 그러니까 토론은 안 하는 거예요. 네, 토론은 안 하고 이제 비전만 정책만 이제 발표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사실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 경선준비위원회가 하는 모든 행사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윤석열 후보 측이 참석할지 여부는 아직 뭐 미지수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국민의힘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26일에 좀 조기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런저런 논란에 이준석 대표 입장은 뭐 나온 게 있습니까? 대체로 너무한다, 좀 화가 나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공개하는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연히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거든요. 이제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처음에 이제 하는 발언인데 이걸 모두 발언인데 안 했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준석 대표로서는 본인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내를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좀 화가 나 있다 이런 표현으로 보는데 또 말을 하면은 또 그게 논란이 그렇죠. 될까봐 조용했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당 대표 흔들기를 한다. 자신의 취지를 대선 후보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캠프를 겨냥해서 한 발언인데 자기가 유승민 후보를 특별히 도와준 것도 없다. 왜 자꾸 오해를 하느냐. 그리고 안철수 대표와 합당에 있어서도 본인은 계속 와서 합당하기를 원했고 호조건을 좋은 조건을 국민의당에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이준석 대표가 마치 감정에 골이 깊어서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물 건너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건 오해다. 이러면 곤란하다. 네. 당대표 흔들기를 중지하라. 이런 신호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 뭐 고급 정보 좀 갖고 있는 거 없어요, 배 소장님? 이게 이제 말하는 것 자체도 지친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주변에서 말하지 마라, 논평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이준석 대표죠. 뭔가 고급 정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 와중에 정상 기자 윤석열 전 총장은 안중근, 윤봉길 의사 구분 못한 그런 또 페이북 사진이 올라와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아까 배준천 선생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이 광복절을 맞아서 용산구 효창공원에 이 독립운동가 7인의 영정을 모신 의열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의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사진을 SNS에 게시를 했는데 그런데 사진은 안중근 의사의 사진인데 그 정작 글에는 윤봉길 의사의 그 깊은 뜻을 담은 그 술 한 잔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윤봉길 의사의 또 유명한 말씀도 같이 적어놨고요. 네, 아까 허대에서도 잠깐 말씀드렸고. 네, 이 논란이 되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게시물 속의 사진을 수정을 했고요. 이 SNS를 담당하는 실무팀이 올린 게시물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일만 있으면 다 오해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정교하면 왜냐하면 누구나 또는 민주당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글의 내용은 윤봉길 의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진은 안중근 의사가 올라가 있습니다. 맨 윗사진이 그거라면서요? 근데 효창공원에 근데 안중근 의사의 위에도 모셔져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면 별일이 아닌데 이게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차라리 아예 처음부터 이런 걸 감안해서 안중근 의사와 윤봉길 의사 사진을 다 올렸더라면 아니 백범 김구 사진을 올려도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오해를 살리거나 또 민망할 일이 없을 텐데 좀 더 정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홍준표 의원이 출마 선언했잖아요. 대선 네. 출마 선언. 그리고 출마 선언하고 나서 기자들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가졌는데 윤석열 전 총장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6년 동안 검찰 사무만 해온 사람이다. 날치기 공부로 해서는 대통령하기 어렵다. 또 토론을 하지 말자고 하는데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만에 처음 본다. 또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회피하고 안 하려고 하면서 어떻게 대선 후보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토론을 안 하려고 당 대표를 흔드는 건 참 딱하다. 토론 겁나면 지금 드랍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쇼미더뉴스 어떤 뉴스입니까? 더위 먹은 여론조사입니다. 이 배 소장이 여론조사 전문가니까 네네.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어제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 대선 여론조사 결과 차이가 이거 기관별로 다 달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게 특징을 볼 수 있는 아니 것이 다른 게 차이가 너무나. 그러니까 더위를 먹었다기보다는
조사 방법을 먹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조사 방법을 방법이라는 먹었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글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윤면제, 자윤면제. 그러니까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는 윤석열 후보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면접원 조사 면제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조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그런 시험 이유는 문제 나와요? 자율면제? 이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자동응답 조사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버튼을 눌러야 되거든요. 네. 전화기 그러니까 버튼, 그렇죠. 자판을 그러니까 눌러야 된다. 소극적으로 지지하거나 느슨하게 지지해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지지에 대해서 이게 느슨하게 지지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 지지해도 일단 누르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는 무응답 비율이 뭐 10%가 채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면접원 조사의 경우에는 직접 정상근 기자에게 물어봅니다. 정상근 기자, 네. 누구 지지해요? 이러면 본인이 아주 적극적이거나 아니 뭐 나는 뭐 내 의견 얼마든지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는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황에 네. 따라서. 그래서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조사인 경우에는 무응답 비율이 거의 응답자 전체의 4분의 1 가까이 돼요. 근데 그걸 막 파고들어 에이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에이 조금이라도 더요. 이렇게까지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가상 대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높은 결과 그리고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서는 가상 대결에서도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높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그러면 아니 뭐가 정답이야? 어느 게 정답이라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ARS 조사는 아주 무응답 비율이 낮게 이게 조금 쥐어 짜서까지 나오는 셈인 거고 네. 그다음에 면접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샤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니 그럼 배 소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길게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조사를 길게 한 달간 또는 한 석 달간을 자 어떻게 변화가 오고 있느냐. 석 달이나 되면 대선 아니, 끝나요.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를. 예? 추세를 추세를 보는 거죠. 본다. 추세를 보면서 아 윤석열 후보가 변화가 있구나. 또는 여성에서 또 중도층에서 또는 영남권에서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막 여론 조작이냐 이렇게 또 환해하시지 말고요. 그냥 추세를 좀 보겠다. 가상 대결도 참고로 해서 어떤 변화가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있었는지를 보겠다. 비교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누그러뜨려지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청취자분들이 하나하나 다 추세를 들여다 보시기는 어려울 네. 거고. 그러니까 허리케인을 매일매일 들으시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추세를 봐라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네. 유권자분들께서도 여론조사에 너무 휘둘릴 필요 없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어미더 뉴스 지금까지 배종찬 소장,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시어미더 뉴스.